4월 29일 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5월 투자 전망 내주고 있는데요. 저점 재확인과 성장 정책의 부활이라고 헤드라인을 붙였습니다. 다음 대우증권에서는 유럽발 정책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문답으로 풀어보는 5월 증시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토로스투자증권에서는 역시 5월의 악재와 호재 분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소외주의 반등을 바라보는 시각 제시해주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똑똑한 배당주 찾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양증권은 5월 코스피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면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주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5월 섹터 흐름에서 볼 때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5월 증시 좀 낙관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완연한 봄 기온과 함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5월 증시 좀 더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던 불안 요인들이 점차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엔화 약세 기조는 좀 여전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100엔대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도 압력이 좀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환경도 좀 우호적입니다. 5월에는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선진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도와 대만 등 이 신흥 아시아 증시의 반전 양상도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외적인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2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 역시 이 기저효과 등에 따라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좀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점 강조해주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의 불확실성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현재 이 국내 증시가 좀 정책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유럽발 정책 효과에 좀 기대감을 걸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주도의 긴축 정책 완화 요구가 좀 수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GDP는 지난해 말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컨센서스대로 간다면 올해 3분기까지도 이 마이너스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이 프랑스의 긴축 완화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좀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CB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 유로존의 디플레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5월이 아니더라도 6월까지는 최소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ECB가 금리를 내린다면 이 유로존은 재정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좀 통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강력한 정책 조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의 태도가 좀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독일도 과거와 같은 긴축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독일의 경제 지표도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 이후 이 유럽발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 코스피의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문더브로 풀어보는 5월 증시 풀이해주고 있는데요. 5월 증시는 상반기 박스권 내에서의 반등을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00에서 2,050포인트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핵심 변수는 엔화 약세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가능성은 좀 장기적으로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자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 엔달러 기준으로 105엔 선 전후에서는 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5월 증시에서 경계해야 할 변수인데요. 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적인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해서 시퀘스터가 발동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이 과도한 정치 대립으로 인해서 채무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정 절벽과 시퀘스터 협상 시기 때와 같은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5월 투자 전략입니다. 이 대형주 전반에서의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IT 섹터 중심의 주가 흐름에 좀 주목을 해주고 있고요. 정유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경우는 이익 불신에 따라서 좀 최근 과도한 주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